그럼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주신 김광현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진행으로 1부와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하고 좋은 자리를 만드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저 양재동을 했죠. 근데 그때 비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대토매가 하려면 이제 제력도 커야겠지만 여러 분들이 많이 모여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담론집이라고 했는데 이거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거의 했던 중요한 사안들을 다 꼼꼼히 다 적으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또 기록이 되니까 오늘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조금 부담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록이 안 남아야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록이 남아가지고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 시간은 6시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6시에 떠나야지 되는데 제가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6시에 맞추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데 여기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얘기도 좋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걸로 좀 모아주셔서 그 기록이 남고 이것이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안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마쳤으니까 별도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금방 들어가서 이재명 분께서 건축과 학생의 진로, 건축학과죠. 건축과가 아니라 건축학과 학생의 진로 당신은 건축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거기 서셔도 되고요, 여기 서셔도 되고요, 플로어에 내려가셔도 되고 중간에 서서 얘기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패널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건축계나 또 각자 분야에서 신망이 높으신 전문가분들인데 저는 소개의 대로 아직 아마추어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다르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시대공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 교육과 취업, 이 부분에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건축 설계를 하시니까 이 부분입니다. 건축과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건축 설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주로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과연 건축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선배는 건축 설계를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선배도 있었고 어떤 선배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빠른 시간에 다른 길을 찾아라 이런 조언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건축 설계를 하시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로 결정 그리고 취업 과정 이 두 가지인데 무엇이 건축 설계로 진로를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로 건축 설계로 진로를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과 또한 건축 설계로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 실제로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설계 관련 기업 회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취업 과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생들의 생생한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은 건축학과 4, 5학년 학생이고 또 막 취업을 해서 회사 이동이 없는 1, 2년차 건축 설계 관련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과 함께 이들 중에서 좀 회사별로 뭔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직접 기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응답자는 총 100명 이상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그 의견을 제가 전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응답해주신 분들은 뭐 4학년, 5학년 그리고 졸업자 대학원생 1, 2년차 취업을 하는 분들의 구성이 이와 같습니다. 주로 재학생들이 한 60% 정도고 그 다음에 졸업생분들이 나머지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선 설계 진로에 관련돼서 설계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 그것을 묻기 위해 우선 이분들의 현재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로 진로를 했을 때 어느 곳에 가고 싶은가 혹은 1, 2년차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대형 설계 사무소였고 그 다음으로 아뜰리에, 그 다음 중형, 그리고 진학, 또 창업도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물었던 것이 지금 결정한 이 건축 설계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의외로 극단적으로 바뀌기 쉬울 것 같다라는 것과 확신한다는 것이 양극단을 갈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언제 건축 설계 진로를 결정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학과를 입학하기 전에 결정한 그런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학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진로를 결정한 시기가 이루어지면서 4학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축 설계로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이 있어서 그로부터 결정을 하게 됐는가 봤을 때 60% 정도가 대외 활동이나 어떤 다른 분야의 활동을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이들이 한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디자인이라든지 전시 기획이라든지 뭐 미술, 가구 공예 뭐 이런 관련 분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그냥 일반 기업의 뭐 서비스직, 영업직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설계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대외활동과 동아리 그리고 교수님과의 진로 상담 그리고 학과의 커리큘럼상에 있는 건축 실무에 관한 이런 소개를 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경우 또는 인턴 아르바이트 또는 선배의 진로 상담 이거 6가지를 항목으로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 이 가운데 해봤다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긴 했지만 가장 많이 경험해본 건 인턴과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뭐 0에서 10까지 완전 영향이 없었다부터 아주 영향이 컸다는 10까지 단계를 나눠서 그 정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선배 진로 상담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력이 그래도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인턴 아르바이트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뭐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관련성이 없다고 쳤더라도 교수님과의 어떤 상담으로부터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낮아 보여서 그 부분이 결과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제시한 6가지 외에도 어떤 게 결정 요인일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책이나 인터넷 이런 주변 환경으로부터 건축을 포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해온 게 아까워서 배운 게 설계뿐이라서 이런 자조적인 대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졸업할 때까지 그런 다른 것을 하기에는 공백기가 생기고 그다음 배운 게 설계라는 그런 솔직한 대답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뭐 대형 설계사무소나 중형 설계사무소 아뜰리에 다니고 또 뭐 창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서술형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은 건축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뭐 중형 설계사무소에 다니는 인터뷰이나 뭐 아뜰리에 다니는 분들은 어떤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뭔가 이상과 꿈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선택한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턴 아르바이트를 통해 건축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과정 자체에서 건축의 매력이 점점 느껴져서 건축 설계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 대형 설계사무소를 간 그 두 학생들의 대답이었고, 그리고 창업을 한 사람의 말을 보면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취업자들, 그러니까 1,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 첫 회사가 어떤 자기 설계를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야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도 아까 기타 의견이지만 솔직한 대답이었던 다른 분야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게 건축 설계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 이제 건축 설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뭐 노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도적인 아쉬움이 없었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견이 학교 교육과 건축 설계 분야 현장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의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선택해서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생각해서 꿈꿨던 것과 실제가 달라서 그에 대해 진로에 또 혼돈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와 관련돼서는 학교 측에서 좀 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쉬웠다는 그런 제도적인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앞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게 선배와의 상담이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을 때 그 회사 측의 어떤 직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선배들의 어떤 멘토링을 통한 회사 직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 설계를 선택을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그 항목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그거를 둘러싼 교수나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지, 네, 그에 관해서 솔직한 응답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건축과 5년 교육과정이 실제 얼마나 쉬어가는데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반반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축 설계 취업 과정에 있어서 5학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함입니다. 모든 취업 과정에 있어서 내가 취업이 과연 될 것인가, 내가 뭘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만큼의 성과가 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특히 건축 설계 분야에서 이런 불안함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또 이 불안함의 근거에는 투명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축 설계 취업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취업이 되는가, 그 부분이 회사와 교수와 학생 간을 둘러싼 어떤 불투명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업을 결정하는가에 있어서 학생들의 경험을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취업 안내, 그리고 취업 안내하는 경우가 있느냐, 또는 취업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느냐, 또 교수님을 활용한 취업이 실제 있었느냐, 해본 경험이 있느냐, 또한 설계사무소에서 각 대학별 어떤 할당량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대학별 할당량이 있다는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느꼈고, 또 취업 안내나 담당 교수가 있는지의 질문에서도 반 이상이긴 했지만 반반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소위 밖에 다른 업종에서는 스펙이라고 부르는 이런 취업을 위한 준비 항목들, 그렇게 봤을 때 크게 교수님, 학력, 그리고 어학, 자격증, 공모전, 인턴, 포트폴리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잡아서 대학설계사무소와 아틀리에, 각 분야에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그 취업의 영향력, 그 취업에 있어서 이 항목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으로 분석을 해본 게, 대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적다는 것인데, 포트폴리오 저소서 비율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는 공모전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학이나 자격증 부분이 가장 적어 보였습니다. 이와 또 비교해서 아틀리에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와 저소수의 비율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으로 교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보다 교수님과 포트폴리오 자소서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과 포트폴리오 자소서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학력과 어학, 자격증, 일반 회사 취업할 때 높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그나마 있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앞서 나온 항목들이 영향력이 있다면, 이것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혜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면 그에 반대급부로 그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불안함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이것은 나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해서 응답을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아마 혜택으로 느꼈습니다. 혜택으로 느꼈고, 마찬가지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혜택으로 느낀 걸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별 할당량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50% 비율, 반반으로 있어서 혜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비율이 반반, 그리고 그게 또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뭔가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반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취업 과정에 관해서 앞서 서술형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설계사무소 취업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우선 취업 과정에 있어서 그 진로 결정과 마찬가지로 설계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설계사무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 성향이 나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맞춰가거나 알아가는 과정, 그게 부족하다고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 선배에게 물어 듣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작품을 보고 막연한 이런 자기의 해석보다는 뭔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그냥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응답도 물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1, 2년차 선배들이 그만두는 데 있어서 이에 따라서 설계사무소 자체에서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서로 학생들은 회사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는 어떤 학생인지 이 학생이 오랫동안 회사에서 능력을 쓸 수 있게 그런 서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적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방학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거나 추천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그런 익명의 응답들도 굉장히 가장 많았고 또 다른 의견들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 시험 과정, 어떻게 보면 시험 과정이 실무를 평가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으로부터 설계의 능력이 이게 평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률에 관해서도 학교의 입장과 또 학과의 입장으로부터 어떤 이것이 설계를 원하는 학생들의 지도와 취업률 높이기와 어떤 연관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그 학생들의 생생한 얘기를 간단하고도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택하는 게 정말 제대로 알고 택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었고 또 이렇게 택하는 데에 개인의 어떤 학생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또는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불투명하거나 아니면은 학생이 갖추는 능력과 회사가 원하는 능력의 이런 불일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바뀌면 좋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쉬어도 됩니다. 이게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이제 조사하시고 관심을 갖고 표명하신 거는 어떻게 취직하느냐 이게 더 관심이 크시군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취업을 할 때 건설사 사무소 말고 다른 데 한다든가 하는 거 이렇게 알아보는 건 아니고
오로지 건축 사무소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설문조사의 가장 첫 번째 장이 설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 아니오로 구분을 해서 설계상으로 간다는 설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 입장만 받았습니다. 네. 자, 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생이 발표하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 이재명 군의 취업에 관계된 그 학생들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좀 더 정리할 수 있는지 이하연 사장님이 뭐 큰 사무소에 계시다니까 취업과 관련해서 들으시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시킬 테니까 다 준비하고 계세요. 지목을 받아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실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불투명함과 어려움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와 그러니까 포지션 시장에서 열려있는 포지션과 거기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풀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시장에 있다면 이런 많은 걱정이나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무소, 아틀리에 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고 대형 사무소와 아틀리에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설계자한테 필요한 능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 능력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면서 그 역량이 성장이 되겠지만 또 뭐 기획 능력, 조직 능력,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풀어가는 역량 여러 가지 그 역량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그 학교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학 쪽 측에서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다. 지금 배출되는 학생들 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5년이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은 대형 사무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인사팀 쪽 사람한테도 물어봅니다. 4년 졸업한 사람과 5년 졸업한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실제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어떤 반응이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건축계와 대학교육 차원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들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준 선생님은 들으시면 어떠세요? 발표가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니요. 그걸 날카롭게 지적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냥 재명 씨 개인적인 얘기 듣고 싶어요. 본인은 뭘 하고 싶은지. 네, 우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설계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설계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건축은 굉장히 좋아해서
꿈을 건축 저널리스트로 잡았고, 그런데 건축 설계를 하는 것 자체는 앞서 여러 항목들에서 밝듯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훨씬 더 하고 싶은 거를 향해서 떨쳐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히나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좀 자의적이기도 하고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건축을 공부하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만들어냈을 때는 제가 잘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 언론 쪽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글을 쓰고 싶으셨어요? 몇 가지만 지금 일단 제가 본 그 언론계에서 건축이 말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사회 시스템이 잘못 작동돼서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어서 건축을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를 대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같이 구성을 맞춰나가면서 사회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건축물이 사람에게 제공을 하듯이 사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싶습니다. 네, 미안하네요. 또 황당한 질문을 계속해서 당황해 맞아서 미안합니다.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인터뷰가 다졌으면 오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취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써서 잘한다. 교수님이 소개시키고 잘한다. 이 문제 이전에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하겠다고 했고 교육을 열심히 가르쳤다. 학교에서 참 열심히 가르쳐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가르치는 편인데 나와 분이 돈은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펼칠 만한 자리 아니면 자기의 앞날을 결정하기에는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 그 불투명한 요소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내가 아까 이재명 근처럼 해보니까 난 딴 데 관심이 있다. 이건 개인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개인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건축 설계를 지망하려다가 중간에 선회하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개인적인 이유를 빼고 산업에 관계된 얘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틀 속에서 왜 젊은이들이 회피하는가라고 하는 거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서 자소서를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만한 자리를 못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없어지고 사라지도록 만들어놓는 그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플로아에서 계신 선생님들 중에 건수화 사무소 한 5년 정도 전후해서 계신 분 계세요? 일하느라고 못 나오겠구나. 그분의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무소를 지망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버티는 사람 나는 왜 버티는가 어떻게 버티는가 버틴다는 말도 아니고 잘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좀 선해볼 거라든지 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곁들어지면 이재명 군이 발표한 학생들하고의 얘기가 조금 이렇게 겹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니까 박인석 교수님이 뭐 한 말씀 좀 해주셔서 이것이 어떤 토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한 꾸러미 좀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뭐 다음 발제 순서라서 제 발제 내용에서 많은 비슷한 내용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취업 시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뭐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학생들의 취업 상황을 점검하고 뭐 떨어졌네 붙었네 이 상황을 집계하고 뭐 이런 지금 뭐 과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1단계 취업 상황이 마무리되는 지금 시즌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취업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토픽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정책적으로 뭘 해야 되고 산업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하고 좀 연결된 고리를 찾을 만한 토픽을 이제 얘기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취업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큰 사무실, 초봉 조건이 좋은 큰 사무실을 선호하는 경우에 어느 학교나 있을 거고요. 이제 좋은 공급이 어때도 관계없으니까 좋은 사무실을 저는 가고 싶습니다. 배우게 있는 사무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만만치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주명 학생들 발표 내용 중에 취업한 고학년 학생들이 왜 건축설계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의견 중에 상당히 공공적인 가치를 이제 내세우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나와서 뭐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든가 뭐 여러 가지 참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그런 걸 이제 질문을 해올 때 그리고 요청을 해올 때 어드바이스를 가장 답답한 게 추천해줄 만한 좋은 사무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너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 라고 그러고 네가 좋은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무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워낙 또 저희 학교가 배출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강조할 부분이기도 한데 건강한 건축가가 많아질 수 있는 그리고 클 수 있는 건축 설계 산업의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많은 데를 추천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야 여러 사람이 거기에 자신있게 교수를 추천할 수 있다 이거죠. 교수 입장에서 당장 취업비를 올려야 되니까 아무데나 취업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못할 짓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주 중소건설 건축 설계 사무소 중에서는 이렇게 선별되는 사무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건설 설계 사무소들이야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원하니까 이제 가겠다는 학생이 많은 거지만 이 소위 아틀리에 사무실이라고 얘기하는 중소 설계 사무소 중에서는 그런 사무실들이 좀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 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책 과제로도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취업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바깥에서는 일이 적다는 거고 수요가 적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선별하려니까 별의별을 다 이제 해야 되고 1차 시험, 2차 시험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누구한테 소개받아야 되고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이 건축의 설계 양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과다한 양, 칼퇴근할 수 없는 현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건 이제
완전히 자기가 나는 건축가로서 승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보편적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경우에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거나 뭐 다른 일을 가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더 따지고 나면 대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들어온 학생들에게 퍼센테이지 보면 그다지 그 실무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 구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건설사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나는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가? 뭐 이런 사이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기성사회가 받아들였을 때 좀 아프게 받아들였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이게 산업구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책임을 질 만한 이야기로 오늘 좀 들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뭐 이야기의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고 아까 이재명 군이 발표해 주신 그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 그 질문을 박윤석 교수님이 건축설계 교육과 건축설계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